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뇌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악행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약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략 30% 정도의 기업이 세관 공무원에게 비공식 수수료를 줬다고 답변했습니다. 비공식 수수료는 말 그대로 뇌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에 의하면 이렇게라도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통관 업무 처리 시 불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받거나 대놓고 차별을 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000개의 설문조사 기업 중 35%는 뇌물 제공과 관련한 답변 자체를 거부했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뇌물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뒷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와 같은 뇌물 관행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대상인 경우도 많아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터진 일본의 텐마 기업과 베트남 공무원의 뇌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푼돈이 아니라 억 단위의 큰 돈이 오고 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공무원들의 뒷돈 문화는 기업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급행비용이라고 해서 운전 중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시 현금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찰들 역시 이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도로를 뒤덮은 오토바이와 불분명한 도로 등으로 인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외국 운전자들은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주재원의 경험에 의하면 운전을 가끔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항상 차에 소지하고 다닌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지없이 단속에 걸렸지만 잔돈이 많지 않아 이를 설명하자 베트남 경찰은 아주 친절하게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을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거기서 부족한 돈을 뽑아오라는 말입니다. 공항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분들의 경우 EMS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뒷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의 급속한 성장을 국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런 뒷돈 문화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과 기업인들도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뒷돈 문화에 충격을 받고 이리저리 알아보며 신고도 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저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뇌물 문화를 거부하면 결국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없고 또 뇌물을 주게 되면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뇌물 문화를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뇌물을 주지 않고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걸 뛰어넘어 여러 협력체들의 갑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어려운 시장을 뇌물 없이 개척한 한국의 기업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현재까지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이마트 매장은 호치민 고밥점 딱 한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고밥은 젊은 부부들이 밀집해 있는 호치민 외곽 도시로 배드타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을 이용할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난 2015년 처음 문을 연 후 고밥점은 4년 만인 지난해 약 55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총 매출은 749억 원으로 2016년과 대비했을 때 무려 80% 가까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외식이 감소하고 내수 시장이 폭발하면서 이번 연도는 최소 매출 1,000억 원 이상에 순이익 100억 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소매 시장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약 100조 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심해지면서 절대 강자도 없는 그야말로 빅뱅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처음 이마트와 같은 기업형 대형마트를 시도한 기업은 프랑스의 빅시이지만 현재 모두 태국계 업체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내 외국계의 대형마트 분포를 보게 되면 빅시가 34개로 1위, 한국의 롯데마트가 14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단 하나의 매장으로 지금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보천리 전략에 있습니다. 우보천리란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로 말걸음으로 심리를 간다는 마보심리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걸음은 느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걸어 천리길을 간다는 뜻으로 창업에 있어서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꾸준함과 끈기로 도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우보천리 전략으로 2011년 시장 조사팀을 먼저 파견하고 일부 바이어의 경우 1년 동안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소비 문화를 익히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 현지인들이 어떤 식품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기존의 해외 할인점들의 진출 공식을 깨고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닌 한국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고밥점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악행인 뇌물 간섭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돈을 들여 이마트가 건물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물론 점포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매출에 있어서 큰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는 할인점의 본질을 살려 지금의 이익을 이뤄내고 있다 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할인마트들은 현지 바이어들을 통해서 물품을 납품받고 그 중간 과정에서 바이어들이 절반가량을 가로채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마트 역시 중국에서 똑같은 실수로 완전 실패를 경험했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할인점과 거래하면서 집 한 채 못 건지면 바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바이오와 관련된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마트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에서 파견된 바이어들을 베트남 현지 책임자급에 임명하고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경력자가 아닌 공채를 통해 현지인들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초기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 당시 수많은 협력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윤리 경영을 선포하면서 뇌물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트의 파격적인 정책과 더불어 베트남의 오랜 간행인 뇌물과의 단절을 통한 베트남 시장 진출을 바라보는 관련 업계들의 시선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뇌물 간행을 끊지 않고는 베트남 시장에서 살지 못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한 이마트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결국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업체들과 달리 납품업체와 뒷돈 간행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뇌물 줄 돈으로 좋은 상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마트에 물품을 납입하는 업체들 역시 고객이 많은 대형마트에게 역으로 뇌물을 주고 자신들의 상품을 입점시켜야 했지만 이마트는 그런 요구 자체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더 많은 업체들이 이마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의 파격적인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기에 대부분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제일 먼저 찾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 상품성이 있는 식품과 물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고밥점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린 건 개당 5,000원이나 하는 왕딸기라고 합니다. 무조건 싼 물건을 찾을 것이라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입니다. 또한 한국처럼 온라인 시장을 통한 배송 시스템도 마련하면서 이마트의 성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을 주지 않고도
베트남 시장에서 단기간에 순이익을 올린 이마트는 베트남의 악행에 지쳐가던 해외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이기에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베트남도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는 뒷돈 문화가 살아는지겠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굳이 뒤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며 베트남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